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대단하죠. 다시 이 서킷이 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난주 폭락장이 생각날 만큼 종목들이 또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폭락장에서 한 대 맞아봤더니 이게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한 대를 더 맞으라는 거죠. 예, 한 대를. 자, 지금 아픈 걸 아는데 또 때린다니까 지금 질에 겁부터 먹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기를 지난 영상에서 이 지난번과 같은 이 폭락은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오늘 장중에 무려 마이너스 7%대까지 빠졌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락이 이 고가 대비 30%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등도 저가 대비 무려 30%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장중 7% 빠졌다가 지금 종가상으로는 마이너스 4% 빠진 거죠. 그러니까 시장 대비 에코프로는 엄청나게 강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서킷 당연히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거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때 이 동학개미 운동을 비유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던 거죠. 그런데 오늘도 개인은 이 코스피를 엄청나게 매수를 하더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계속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차트에도 좀 고스란히 나오는 건데,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과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뭐를 강조했죠? 이 5일선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 포물선의 끝자락에서에 대한 5일선 이탈은 위험하다고. 그러면서 이 투매에 대한 부분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떤 걸 저항으로 밀립니까? 똑같죠. 5일선을 저항으로 밀린다. 상승 때는 지지를 하고 하락 때는 저항을 받는 겁니다. 저항. 지금 이 삼성전자는 A, B, C파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에코프로는 다릅니다. 뭡니까? 각도가 일단 자체가 틀리죠. 저가를 낮추는 종목과 얘는 뭐예요? 횡보성 조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려도 코스닥에 물려라.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그리고 제가 말했던 이러한 투매는 아직 발생이 안 된 겁니다. 일단 다들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늘은 이 에코프로의 앞으로의 흐름도 제가 말씀드리고, 자, 지수에 대한 흐름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저는 에코프로 지금 이 박스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그 라인에선 다시 한번 이 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생각이 같으시다면 댓글에 이렇게 신고가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주고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 하나의 축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또 신고가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 바로 시작할게요. 자, 제가 이 에코프로는 어떤 패턴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하나의 확장형 패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이 확장형, 말 그대로 이 지금과 같은 고변동성 시장에서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악재를 발생시켜서 이렇게 저점을 낮추지만 엄청나게 강한 흔들기가 나와요. 그런데 또 주가에 대한 이 회복력도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악재가 회수되는 국면에서 다시 이 채널 상단에 터치를 해주고 다시 이 돌파에 대한 흐름을 만드는 게 이 패턴의 논리입니다. 여전히 그 패턴이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 수렴 이후에 이 확장형 패턴에 대한 수렴 이후에 에코프로 돌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 오늘 시장 특징만 보더라도 시장은 밀렸지만 에코프로는 강했다. 오히려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종가상 양봉까지도 마감을 하더라고요. 어떤 뉴스가 떴죠? 바로 이 유가 급등에 따른 이 전기차 수요 기대가 올라간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에코프로 BM은 이 종가상 양봉까지도 만들더라고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 유가에 대한 급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바로 이 대체 에너지입니다. 대체 에너지. 그래서 오늘 시장도 보면 뭐 에코프로도 강했지만 강했던 애들이 다 똑같아요. 자, 우리 기술도 엄청나게 강했죠. 그리고 이 하나솔루션도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 강세가 나온 종목들. 얘네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뭐라고요? 이 대체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어제 예시를 하나 드렸습니다. 뭐였냐면은 모두 알고 있는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시를 들어드렸죠. 그때도 유가가 이 12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증시가 지금처럼 공포에 휩싸였죠. 3차 대전이 나온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하면서 지금과 무지 흡사하죠. 뭐 어제 뉴스를 보더라도 뭐 중국과 이제 러시아도 뭐 참전을 하네.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똑같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무지 흡사하다.
하지만 그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처럼 이 방산 쪽이나 특히 에너지 쪽 있죠. 에너지 쪽. 이 에너지 쪽, 이 주도주들이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을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그걸 경험해서 그런지 지금은 사실상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조정이 나온 이후의 반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정이 상당히 강하고 짧게 나오지만 그 반등 역시도 지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팩트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앞으로 올라가냐면 먼저 지금 유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가의 특징을 제가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유가라는 거는 지금처럼 엄청나게 급등을 하지만 또 떨어질 때는 급락을 해요. 보통 우리가 급등하던 종목이 이렇게 더 급하게 밀리는 거를 창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의 창의 모양과 같다고 해서 뭐 급등과 급락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들, 특히 이슈가 만든 이 시세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꺼지면서 수직 하강하는 모습을 창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 흥구석유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드립니다. 물론 지금도 오르고 있죠. 이 흥구석유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도 발생이 안 했습니다. 근데 얘의 과거 흐름을 보면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떤 흐름을 보여줬습니까? 상승이 나오면은 하락이 나오고요. 상승 하락. 그러니까 상승도 강하지만 하락도 강했다. 이런 식으로 창형의 움직임을 계속 보여줬다는 거죠. 특히 고점에서는 밀릴 듯 말 듯한 이러한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주지만 결과적으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탈이 되면서 조정이 시작이 됐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론 오르고는 있지만 위에서 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이 이탈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되면 그때 시장은 반등을 한다. 여기서 한 박스를 더 사실상 뭐 지지를 하고 과열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 고점 라인대에서는 매도세가 떨어질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즉 이 흥구석유의 하락은 이 유가의 하락과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현재 이 악재의 소멸과도 연관이 있다. 오늘 보면 지금 유가 차트 120달러를 찍고 나서 지금 윗꼬리를 엄청나게 만들고 있죠. 이렇게 급등을 만들지만 급락도 만드는 게 유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거를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그 구간 지수는 어떻게 되냐? 자, 일단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자, 하락에 대한 1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반등 파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음 이 하락에 대한 파동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죠? ABC 파동. ABC 파는 딱 두 가지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 이후에 저점을 한번 테스트를 하고 전환을 하는 흐름, 아니면 하락을 하고 나서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저점을 깨는 이 C파, 충격파가 진행이 되고 급반등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 자, 현재 위치에서 1번의 그림이라고 하면은 내일 되면 5일선이 내려오는데 이게 뭐 시가를 띄어서 돌파를 하던가 뭐 장중에 대한 돌파를 보여주면서 급전환을 한다고 하면 1번에 대한 흐름, 바로 이제 장중 반등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게 아니고 이제 2번에 대한 시나리오라 하더라도 제가 말했던 62일이동 평균선 있죠. 이 봉들이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 가격 라인 때까지 한번 밀리는 충격파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공포를 만든 그 구간에서 이 급반등이 진행이 된다. 뭐 그 구간이 뭐 약간의 이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발생할 수 있지만 종가상의 이탈이 없이 이 급반전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골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일단 저는 1번에 대한 시나리오면은 우리가 걱정을 할 게 없어요. 왜? 오늘 그럼 저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내일 바로 전환이 진행이 되면 문제될 게 없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2번에 대한 시나리오인데 이 2번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내마녀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 옵션 만기이죠. 그런데 지금 이 외인들이 하방 포지션을 엄청나게 쥐고 있습니다. 그럼 이 외인들이 수익 극대화를 하기 위한 이 매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요일 당일까지 좀 주가를 뺀 다음에 이 목요일 날 급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극대화가 되는 라인에서 이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청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수가 이 급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매수로 갈아타는 거죠. 그럼 더 반등이 나요. 그래서 A, B, C파는 급반등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급전환. 보통 우리가 이거를 이제 쇼트 퀴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 옵션에서는 흔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 만기일 날의 전환과 그 다음 날에 대한 전환을 우리가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이라면 이런 경우까지도 생각을 하긴 해야 된다. 자, 그럼 그 구간 우리의 에코프로는 어떻게 가냐 이거죠. 제가 보는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투매가 나왔을 때 이 주가의 맥점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약속한 가격이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부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빠르게 지금 급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제가 오늘 팔자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포지션을 치고 가자. 왜? 제가 말했던 대로 투매가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A, B, C파 그 옵션 만기일 때문에 뭐 매도를 극대화하는 그 포지션 그런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밴드가 깨질 확률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 맥점이 잘 지키는지만 보세요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늘 보면 어때요? 아주 잘 유지를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과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과거에도 1차 상승이 강하게 나왔을 때도 이 밴드를 찍고 나서 뭐 바로 전환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며칠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저점 깨지 않은 마지막까지 음봉을 보이고 난 뒤에 다음 방향성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의 상승 전환을 했죠. 그러니까 이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밴드가 각도가 생겼기 때문에 눌린다 하더라도 최대한 지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림을 만들 것이다. 즉 눌린다 하더라도 매도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매수에 대한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시장에서도 명백하게 보입니다. 결국은 이 코스닥과 관련이 있잖아요. 자, 제가 보는 이 지수에도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보면 이번에 코스닥이 투매가 나오면서 이 1000포인트라는 심리가와 이 파란 밴드를 찍었어요. 그러면서 급반등을 만들었는데 어때요 오늘? 밴드를 정확히 지키더라는 거죠. 꼬리를 만들면서. 그리고 하락과 반등 이후에 지금 코스피는 직전 접점까지 왔지만 얘는 어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락에 대한 상승에 대한 절반 라인에서 지금 지지를 보인다는 것. 자, 비교를 해보세요. 얘는 지금 저점까지 왔잖아요. 그죠? 얘도 만약에 제가 말한 이 1번에 대한 시나리오로 가면 여기서 쌍바닥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2번이 나오면 뭐라고요? A, B, C파. 파란 밴드에서에 대한 전환. 코스피는 그런데 코스닥은 엄청나게 강하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코스닥을 계속 강조를 했는지 이 차트에 명백하게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 역시도 이 밴드 라인에 오게 된다고 하면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 에너지 특히 대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전부 다 밴드를 찍고 이미 강한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즉 정리를 해보면은 자 지금 시장 이 코스닥 강세 시장인 거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강한 게 맞고 특히 제가 유가 이야기를 했죠. 유가는 급등을 하면 급락을 만드는 성질이 있다고요. 오늘도 상당히 지금 윗꼬리가 많이 나왔는데 내일 뭐 다시 윗꼬리를 채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고점을 넘긴다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이제 유가도 우리가 이제 주가로 이야기하길 이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옵션 만기일 내만 의원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한 번 더 뭐 충격파, 변동성은 생길 수가 있지만 그 파동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이 에코프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잘 홀딩하자는 이야기를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해봤고 자 이렇게 에코프로 제가 이 조정에 대한 형태 뭐 확장형이라 말씀도 드렸고 시장에 대한 이 시나리오를 지금 다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런데 정작 이 혼자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직 이 매매에 대한 중심이 안 잡히신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맥점 있죠. 제가 매수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가 가게끔 설정도 해드릴 겁니다. 자, 저한테 이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둬가지고 제가 이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있죠. 문자가 발송이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제 포지션이 어떤지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따라해 보셔도 좋고요. 아시겠죠? 자, 제가 이 방법론으로 지금 이 에코프로 우리가 최초 이 8만 원대부터 지금까지 잘 끌고 온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한 지금 설명도 해드리고 있는 건데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사고 팔 때 문자가 갈 겁니다. 자, 제가 이 방법론으로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는지 제가 채널에 올려드린 이 종목들만 한번 보고 가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차트입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제가 말한 이 포물선이 나오고 또 과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은 이 상승 시기에 매번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조정들이 이 현재의 방향성, 이 대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3,0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매수를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 6,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를 매번 짚어드렸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한 이 6,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현재는 제가 말한 그 포물선이 나오면서 현재는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큰 그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열이어서 조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 현재 이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또 식혀지면 그때 다시 강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즉 이번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또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밴드에 터치가 되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하면 더욱더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되겠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800포인트에서부터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그리고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 1215 찍은 겁니다. 이제 중간 정도에 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한번 추세가 이 발생이 되고 나서, 즉 이 고점을 높이는 횡보세에 대한 조정인데, 이 패턴이 또 마무리가 될 때 이 1월 달에 치고 올라갔던 이 파동처럼 다시 한번 이 코스닥은 달리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 이 밴드에 올 때, 코스닥 역시도 밴드에 올 때가 맥점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 조정 라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 시장도 그리고 이 종목들도 전부 이 맥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눌림목을 제가 잘 잡아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좋은 저점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코치였습니다.